20개 퇴출 은행 지원을 위해서 공적 재원을 17조 원 조달했습니다. 2025년까지 13년에 걸쳐서 기말 채무 제로 영원에 도달한다는 목표인데, 지난 6월 말 영업이익을 살펴본 결과 BIS 제로 이하인 11개 은행에서 5천만 원 이하 예금자가 45만 명, 예금액은 한 7조 정도 나옵니다. BIS 7% 이하인 은행, 6개 은행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예금자가 3만 명, 예금액은 3조 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실로 갈 경우 약 10조 원 정도의 공적 재원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조성했던 공적 재원 17조 원으로는 새로 발생할 수 있는 퇴출은행의 예금보험 10조 원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동계정을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를 위한 특별 계정으로 전환한 거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당겨서 쓸 수 없으니까 2025년까지 다 당겨서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을 미리 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예금을 갖다가 상환해 준 것이죠.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10조 원이 든다고 할 경우 가능한 방법은 2025년까지 기말부채 제로를 실현하게 되어 있는 이 특별 계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설계가 13년에서 한 18년, 23년으로 늘어나는 장기 계획입니다. 이런 장기 계획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제대로 실현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55%가 분리계정이고 45%가 공동계정인데 이 비율을 바꾸는 것이죠. 분리계정의 비율을 더 줄여서 한 20%, 30%까지 줄이고 특별계정의 비율을 갖다가 한 70%, 80%까지 늘리는 것인데, 이 경우는 다른 금융권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공적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 것이 있겠죠. 공적 자금은 두 가지 면에서 회수율이 지금 이 공동 계정을 통한 채권 발행보다 높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회수율이 44.5%입니다. 근데 지금 설계되어 있는 특별 계정을 통한 채권 발행, 이 경우는 회수율을 갖다가 35%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높다는 면에서 공적 자금이 훨씬 유용한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조달 금리가 특별 계정보다 공적 자금 조달이 훨씬 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방안은 공적 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3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4차 구조조정이 남았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6월 말 결산 은행 검토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실 어디가 부실 은행이고 어디가 퇴출 대상인지 사실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새 정부 앞에는 굉장히 벅차고 많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절차에 따르면 내년에 인수위 시절에나 이 실상이 보고가 되고 새 정부 보고 이 폭탄을 떠 안으라는 얘기가 되죠.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지금 다른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데, 가계 부채 폭탄, 이 부실은행, 저축은행의 이 부실 채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